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네네. 지금 자녀분이 그럼 신혼부부예요? 1년 됐는데 지금 전세를 살아요. 전세를? 네네. 전세를 사는 데는 어디예요? 마포 합정이요. 합정동? 네네. 그러면 지금 자녀분, 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며느리하고 네네. 지금- 아들 둘 다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네네네. 직장이 어디 쪽이에요? 서울역이랑 삼성동 쪽인데요. 서울역이랑 삼성동 쪽? 네네네. 네. 그러면 그래서 합정동 쪽에 2호선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합정동 쪽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알아본 가격대가 지금 한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2억은 뭐 준비가 되어 있고 2억은 대출 받아서 대출. 저희가 하려고. 네네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건 대출, 레버리지를 좀 활용해서 사는 네네. 방법은 지금 사는 거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지도를 조금 보니까 네. 하나는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성산 근린공원 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 네. 것 같고, 네네네. 다세대 주택인 것 같고, 아까 성신 아파트라고 얘기하셨죠? 네네. 46년도. 마포구청역 아래쪽에 있는 네, 우리 네, 나홀로 네. 아파트, 성신 아파트. 네네. 여기 한 네네. 70세대 정도 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아파트라기보다는 뭐 다세대가 밀집돼 있는 좀 저층, 6층, 7층 이런 건물인데 한 40년이 좀 넘은 건물일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된 건물. 네. 네네. 40년이 좀 넘은 건물인데 평수가 대부분 다 뭐 13평, 15평, 16평 이런 평수로 구조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16평이 4억을 달라 그랬어요. 둘 다. 근데 네네. 가격대가 오르지 않다가 최근에 가격대가 이제 조금 오른 편이에요. 근데 네네네.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는 시기는 맞지만 둘 다 투자적인 측면, 그러니까 거주의 문제는 아니고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이유는 우리 망원동이나 합정동 지역이 예전에 한강변 개발을 하는 지역이었잖아요. 네네. 한강 르네상스라 해서 한강변 주변 지역에 개발을 하고 뭐 이런 뭐 아파트도 짓고 업무지구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가 많이 무산돼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젠가는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한강변 개발이라고 했죠. 네네. 그러면 한강 조망이 안 나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네. 우리 지금 다세대 주택 본 지역은 월드컵로 기준으로 한강변 쪽이 아니라 위쪽이에요. 네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는 한강변 라인 쪽은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돼 소형 평수로 밀집돼 있기 때문에 뭐 재건축을 하거나 다시 다른 아파트로 짓거나 하기에도 적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은 평수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네. 같은 면적에 작은 평수들이 많으면 세대원들이 많은 거잖아, 세대수가. 네네. 면적에 비해서 세대수가 많은 거예요. 네네네. 보통 이런 면적이면 뭐 빌라를 짓는 면적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빌라 같은 경우는 10집, 12집, 16집 이렇게 있는데 70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자성 면에서는 좀 적합하지는 않아요. 네네. 언젠가는 될 문제인데 우리께 한강 조망이 없다라고 하면 되더라도 큰 메리트가 없는 거고, 첫 번째. 네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주변 지역으로 보면 상암동도 있고 또 그리고 홍대, 뭐 연대, 뭐 이런 대학가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세가라든지 수요는 많아요. 네네. 수요가 많은데 비해서 단기 차익 실현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는 가격이 좀 급매로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의 적정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정선.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요. 네네. 근데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주택들은 네. 급하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많잖아요. 네네. 많다 보니까 급매로 나오는 주택들은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막 가격이 다른 주택들은 4억, 5억 하는데 내가 급하다고 해서 3억 5천 이렇게 급하게 가격이 변동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급매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은 많은데 비해서 가격이 망원동, 합정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막 다세대 주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많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네네. 이런 개발이 좀 더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의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급매로서 가격이 안정화시키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가격이 쑥 빠지는 경우, 이런 현상들이 가끔씩 보이는 거예요. 네.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이제 뭐 신혼부부가 지금 한 4억대로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면 네네. 거주 환경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네.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저층 주거지. 네네.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네네. 역세권 지역 이번에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막 임대주택도 네네. 늘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역세권 지역 그리고 최근에 또 중공업 지역도 용적률 상향을 일부 지역을 해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중공업 지역이면서 역세권이면서 역세권 주변 지역에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을 네네. 차라리 이런 지역 역세권 2호선 지금 뭐 아까 뭐 종로 쪽과 강남 쪽이랬잖아요. 네네. 그럼 2호선 라인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 2호선 라인 쪽으로 이런 지역들을 좀 공략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영등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네네네네. 뭐 아래쪽에 이 대림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네네네. 구로 디지털 단지 그러니까 가산 디지털 지벨리라고 하죠. 네네. 그쪽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네네. 그런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면서 역세권 지역에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그런 지역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신혼부부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녀를 생각하고 학군을 따져갖고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네네. 좀 한 4, 5년 정도 거주하시면서 시세 차익을 보면 좀 한 번 더 갈아타기 전략을 취하는 게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